머리는 좋은데 사실은 뭘 못해요. 머리는 별론데 결과가 좋은 사람들 있죠. 이거 언뜻 생각하면 무지하게 노력하면 머리 좋고 나쁜 것의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워드 가드너는요, 엄청난 걸 우리한테 사실은 제시한 거예요. 그 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해서요, 오늘 정말 가드너의 신의 한 수, 이거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주변에서 보셔요? 저는 사실 엄청 많이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엄청 잘하던 친구들이 결국은 평생 엄청 성공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요게 초등학교, 중학교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대체로 IQ가 높은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죠.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어릴 때 공부를 되게 잘하던 친구가 자라서 꼭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 저는 많이 경험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IQ라는 것은 인지적 능력의 한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지적 능력이라는 것도요, 비인지적 능력과 결합됐을 때 그 파워가 뿡뿡 늘어나는 거예요. IQ 다음에 우리 EQ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들었죠. IQ와 EQ만 좋으면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어떤 한 측면을 강조해서 그것이 발전되면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 방식 자체를 저는 근본에서부터 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은 네트워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네트워크에도 중심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능에는요, 여러 가지 지능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지능 중에 어떤 한 부분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 중추적인 역할과 다른 능력들이 잘 네트워킹 될 때, 잘 결합될 때, 융합될 때, 그때 어떤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인지적 능력하고 인지적 능력이 합쳐졌을 때 폭발적인 무엇인가를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자, 육체와 정신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편안하고 육체가 활성화됐을 때 우리의 정신도 활성화되는 거예요. 육체가 축 처져 있고 육체가 비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뇌의 움직임도 축 처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융합적이고 네트워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IQ는 엄청 좋은데 결과가 안 좋아. 이유 금방 알아낼 수 있죠. 물론 그 IQ가 좋은 사람의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IQ는 좋은데 몸을 움직이는 걸 엄청 싫어한다든지, IQ는 좋은데 감각이나 감성이 엄청 떨어진다든지, IQ는 좋은데 비인지적 능력이 확 떨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IQ가 좋아도 인지적 능력의 어떤 부분을 잘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이런 이유로 그분은 성공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알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함양하고 어떻게 네트워킹을 잘해서 효과적으로 능력의 100%를 발휘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의 한 부분이죠.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걸 내서 정말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980년대에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90년대에는요, 정말 미국 사회에 완전히 가장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얻은 이론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하워드 가드너가 뇌신경학자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심리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을 같이 한 하버드에서 계속 활동을 했던 미국의 가장 석학 중에 하나입니다. 하워드 가드너의 주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뇌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능이 8개와 2분의 1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능력이에요. 자기성찰 능력 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인데요. 특히 우리가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인식하고 자연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자연을 아끼고 이런 능력을 다 포함합니다. 네 번째가 운동 능력이에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죠. 다섯 번째부터 지능으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수학 능력, 여섯 번째 언어 능력, 일곱 번째는 공간 능력이에요. 이것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워드 가드너가 지적하는 여덟 번째는 예술 능력입니다. 음악이라든지 미술, 특히 음악 능력을 강조하죠. 마지막 2분의 1이 종교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특히 1, 2, 3번, 그 중에서도 특히 1, 2번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게 하워드 가드너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1, 2번 능력이 아까 제가 네트워크라고 그랬잖아요. 네트워크를 가동시킬 때 중추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는 능력이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음악의 천재적 재능을 갖고 태어나서 엄청 열심히 한 사람. 이거는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수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의 이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인가가 융합되고 네트워크돼서 능력이 발휘되는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IQ가 좋은 사람은 왜 실패하느냐? 너무 쉽게 설명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 하워드 가드너식의 생각 방식,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네트워크적 생각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저 사람은 학벌 좋고 엄청 똑똑해. 그리고 심지어는 부지런하기까지 해. 성과가 안 나와. 왜 그러지? 아마 대부분 그의 대인관계 능력이나 자기 성찰 능력에 취약하면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하는 것이나 또는 일을 할 때 어떤 현란함이랄까? 그런 것들은 그다지 뛰어나지가 않아. 그런데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 사실 어눌한 사람이 관계가 엄청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죠. 감각의 문제죠. 비인지적 능력 영역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나 잘하고 그리고 꾸준히 하면서 포인트를 잘 잡아서 성과를 사실은 쭉쭉 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경쟁 사회고 서열 사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패거리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을 잘해도 학벌 좋고 막 나대는 사람만 승진하고 물론 그런 현실에 우리가 봉착하긴 합니다. 어쨌든 결과를 의미 있게 산출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서열 사회에서의 학벌이라든지 또는 똘똘함이라든지 지식의 다과라든지 이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것을 하워드 가드너가 전 세계에 이제 명시적으로 자신의 연구 기반, 뇌과학의 연구, 심리학의 연구 기반을 통해서 전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요, 저는 전 세계를 향해서 신의 한 수를 던진 거라고 봐요. 제가 이걸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랑시에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죠. 랑시에르가 주장한 것 중에 정말 제가 너무너무나 감동받고 저희가 이 유튜브 채널을 하기도 하고 IK 유튜브 대학을 하기도 하고 주식회사 가능성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할 때 모토가 되는 게 지식의 평등이에요. 이게 이제 랑시에르가 전 세계를 향해서도 설파한 정말 중요한 철학적 지향인데요. 하워드 가드너의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지식의 평등이 무엇인지를 우리 너무너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개성을 갖고 태어나죠. 그가 갖고 있는 장점, 그것이 그의 능력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인지적 능력, 특히 IQ에 의해서 지배되는 시험,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을 평가했지 않습니까? 하워드 가드너는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가능성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낸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중추에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 성찰 능력,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일상의 기쁨의 느낌을 어느 정도 잘 유지하느냐,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사랑을 주고 이타적인 행위를 하느냐, 이런 요소들이 IQ를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걸 지적을 해낸 거예요. 이거는요, 인지적 능력과 비인지적 능력의 관계와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능력은 특히 비인지적 능력하고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비인지적 능력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자신의 생존 과정을 통해서 깨쳐가고 노력을 해가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공을 이루어내려고 할 때 가장 신경에 써야 된다는 것을 하워드 가드너가 짚어준 것이거든요. 내가 그동안 자꾸 루틴을 어기고 내가 자꾸 지속성이 떨어지고 내가 문제 해결에 자꾸 실패를 하고 하는 것은요, 밝음의 기운이 떨어져 있다든지 지속을 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타인과의 관계 등의 감각이 사실은 무엇인가를 지속할 때는 그것을 했을 때 얻어지는 성과에 대한 감각하고 깊은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의 삶에서의 감각적인 무딤, 이런 것에 의해서 지속성이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멋지게 성장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비법, 포인트가 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다는 점에서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워드 가드너의 논리를 실천 방식으로 재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우리의 과제가 되겠죠. 당연히 첫 번째는 자기 성찰 능력,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 이게 이제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하는 인간 능력의 첫 번째 영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하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인생 지도 그리기 같은 거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월간 다이어리를 써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기록형 인간을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록형 인간으로 자꾸 쓰다 보면 자기 내면이 보이거든요. 쓰고 생각하는 것은 내면과의 대화의 과정입니다. 하루 종일 제가 일상 기록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내가 무엇을 했어 쓰고 한 줄 쓰고 시간 쓰고 한 줄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전에 쭉 하루를 영화 보듯이 돌려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일기를 쓰고 해보세요. 얼마나 자기를 자주 들여다보는 게 생각 수준에서도 잡념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쭉쭉 자랄 수 있겠어요. 이게 자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성찰 능력을 엄청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기 성찰 능력이 커지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현재는 조금 못하더라도 이걸 반복하면 엄청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자기 결정력이라는 걸 키워갈 수 있어요. 자기 결정력을 키워가는 것은요, 우리 그리드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릿이 엄청 중요한데, 그릿의 출발은 자기 결정권이에요.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존의 삶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결정권과 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릿을 발휘할 수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우리 인생의 어긋남 같은 것들이죠. 첫 번째는 그래서 자기 성찰 능력을 키우고 인생지도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결정에 의해서 인생의 주관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하워드 가드너가 대인관계 능력을 중시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런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 맑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관계의 지속에 의해서 상호작용인데요, 상호 밝음의 기운을 주는, 이게 이제 대인관계 능력의 핵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 또는 하워드 가드너의 세 번째 능력에 해당하죠. 자연과의 소통의 능력에 해당하는데요. 결국은 감각의 문제예요. 느낌, 감각, 감정, 이것이 활짝 열려 있고 아주 예리하게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돼야 우리가 자기 결정을 해서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능력을 키우고 또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성과가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엄청 해가지고 몸이 아주 맑아지고 그 상태에서 내 정신 상태도 너무 맑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맑음을 느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아요?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감사가요, 우리의 능력을 2배, 3배로 만들어주는 기가 막힌 직효약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일기를 왜 써야 된다고요?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자신에 대한 긍정성이 증폭되면서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를 여러분들 평상시에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된 상태에서 세 번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전공하는 게 영상이야. 내가 전공하는 게 교육이야. 내가 전문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행위를 하는 게 내가 전문으로 할 것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얘는 그 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는 충분치 않은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능력이 전제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죠. 하지만 그 자기가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영역의 스킬, 그러니까 능력, 기술을 키우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세 번째 하셔야 될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충분한 스킬을 키우는 거. 제가 이때 테니스나 농구 예를 엄청 들죠. 테니스 할 때 랠리를 충분히 해서 엄청 랠리가 편하게 되지 않는 한 테니스의 즐거움을 알 수가 없죠. 농구할 때 마찬가지로 드리블이나 슛이 손바닥에 착 달라붙는 수준까지 자신의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농구를 잘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해서도 첫 번째, 두 번째 능력을 토대로 해서 기술을 몸에 착 붙여놓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할 일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잖아요. 폭발적인 힘을 냅니다. 네,
좋은 교육이라든지 좋은 내용 이것은요 사실 좋은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좋은 내용을 몸에 채울 수 있죠. 이것은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사실 환경적인 영향도 꽤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교육을 받는 공간에 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교육이나 받으시면 안 돼요. 또 그런 의미에서 학교 교육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아쉬워하는 것은 전부 인지적 능력을 키우는 그러니까 지식학습의 교육의 중심이 두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교육,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전인교육이라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이 전인교육을 현재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데 정말 그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이 학교에서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라도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하는 교육 그리고 좋은 내용을 갖는 것은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 능력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은 용기예요. 이 용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저는 습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제 오늘 영상 보시고요. 내가 나를 돌아보는 능력을 키워야지. 실제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나 자신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돌아보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공감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정말 치부의 끝까지 있는 그대로 직면하셔요? 여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야 라는 것이 발견이 됐을 때 그것을 엄마의 요구, 주변의 어떤 평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말 순수한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용기입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사실은 내가 틀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잘못을 또는 그 오류를 정말 용기 있게 인정하고 그것을 표출하실 수 있습니까?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용기라고 생각해요. 하워드 가드너의 이론을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려면 나다움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이 나다움을 찾는 게 금방 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용기 있는 행동에 의해서 나다움의 실체를 여러분들은 만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사실은 세 번째 능력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연과의 소통이죠. 이것을 매직에 깔고 우리가 전문으로 하는 그것이 스포츠 운동적인 영역이건 예술적인 영역이건 또는 공간적인 영역이건 학문적인 영역이건 상업적인 영역이건 그것이 무엇이든 스킬을 함께 키워서 현장, 현실에서 유능하게 우리의 삶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면 좋지 않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